좋아하는 노래 들으며 걸어갈 때 시간 맞춰 버스를 탈 때 그래. 대범이 형 어디에요 밥 먹었냐? 오늘은? 오늘 어디에요? 나 오늘 KBL이야. 아 독서실. 독서실이라고 하면 또 그렇고. 그래. 업무 공간, 아. 워킹 스페이스. 형 말고 다른 기자분들도 와서 거기서 일해요? 가끔 모셔. 어. 오늘 한 두세 분 계시고. 나중에 거기서 한번 봐야겠다. 와. 알았어. 우리 사무실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자, 지난주 KBL 시즌 결산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형이 중계도 직접 해설도 하고 계시는 WKBL 결산을 좀 해볼까 하는데. 늦은 감이 있다. 네가 지금 뭐 바빠. 뭘 또? 진짜 바쁘다. 아니 이제 와서 주말을 여자농구 얘기해야 주말을 끼인 것 뿐이잖아요. 뭘 바빠요 바쁘기. 자, 일단 우리은행이 이제 시즌 1위를 차지했는데 1위의 비결이 뭘까요? 일단 탈환을 했지 1위를. 네. 작년에는 이제 못했다가. 네. 내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건 박혜진과 그레이인데 뭐 박혜진은 말 그대로 MVP급이었고 네. 그레이도 외국 선수상을 받아야지 마땅한 그런 활약을 보여줬지. 네. 아무래도 박혜진부터 얘기하면은 뭐 득점은 아니더라도 네. 존재감만으로도 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선수였지. 뭐 클러치 타임에 슛도 넣어주지만 그 외적으로도 해주는 게 굉장히 많았어. 네. 예를 들면 이번 시즌 앞두고 이명희 코치가 은퇴를 했거든. 네. 그러면서 걱정이 많았단 말이야.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은행은 박혜진, 이명희 원투펀치였는데 이명희가 빠진 자리를 누가 메워줄 것이냐. 사실 없었거든. 근데 박혜진 선수가 그 역할까지 잘 해내면서 팀을 잘 끌어줬어. 예를 들어서 그레이와의 콤비 플레이라든지 승부처 수비라든지 네. 뭐 여러 면에서 박혜진의 존재감이 대단했던 것 같고 그레이도 골밑의 여왕이었지. 리바운드 네. 12.3개로 1위, 뭐 더블도 거의 1위. 사실 이 선수는 투박하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 옛날에는. 네. 근데 이번 시즌에 와서는 우리은행의 장점을 잘 쏙쏙 빼먹은 것 같아. 뭐 공도 원할 때 정확하게 잘 전달해줬고 피켓놀이라든지 중거리 슛이라든지 속공 가담이라든지 정말 잘 됐다고 보고 여기에 김정은, 박지현, 김소니아가 대단했지. 김소니아까지. 김정은은 진짜 대단한 게 KB의 쏜튼이라고 있거든. 적토마라 불린 누나인데 네. 진짜 파워풀해. 근데 매치업에서 김정은이 잘 안 밀렸어. 물론 이 선수를 뭐 무득점으로 막는다 뭐 그건 불가능하지만 네. 그래도 견제를 참 잘했어. 신경 잘 긁어가면서. 여기에 김소니아가 거의 강백호처럼 동물적으로 활약을 해줬고 네. 박지현도 뭐 아직 부족하다 뭐 하다 해도 박혜진의 뭐볼 운반 부담이라든지 뭐 리바운드라든지 속공이라든지 정말 잘해준 덕분에 이 5명이 이제 하나가 된 덕분에 이겼다고 보는데 무엇보다도 그레이 덕분에 KB 스타스와의 그 라이벌전에서 우위를 점한 게 결국에 1위를 차지한 원동력이 아닌가 싶어. 그럼 KB 스타즈는 좀 아쉽게 됐네요. 일단 그 정규리그 1위는 누적이잖아. 두 가지가 아쉽지. 첫 번째는 박지수 선수의 부상, 그 부상 공백이 좀 아쉬웠고 두 번째는 초반에 우리은행 맞대결에서 길을 펴지 못한 거. 네. 그러면서 맞대결 전전 밀리고 좀 그랬던 건 좀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 플레이오프 갔으면 어떻게 될지 몰라. 단기전은 높이가 훨씬 높고 또 뎁스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일단 정규리그 1위를 놓친 채 시즌을 마쳤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아쉬울 것 같아. 그 플레이오프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몇 년간 계속 우리은행이랑 KB스타즈 2강 그런 체제잖아요, 여자농구는. 근데 하나은행이 이번 시즌에 꿈을 꿔볼 수도 있을 만한 3위권이었잖아요. 아니에요? 혹시 안 봤구나.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하나은행 왜 3위예요? 나는 아직 3위 하나은행은 플레이오프 올라가는 것 자체에 만족해야 되는 팀 같아 내가 봤을 때 아직까지는. 네. 물론 이제 굉장히 시원하고 또 공격력도 강하고 그런 네. 팀이지만 네. 아직까지는 강희슬과 외국 선수인 마이샤 외에는 네. 이런 단기전에서 팀을 풀어줄 만한 선수가 없어. 실제로도 대부분의 승리가 1, 2위 팀이 아니라 3위부터 6위 싸움가에서 8의 승리였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는 플레이오프 올라간다고 해도 3위의 반란을 기대하기는 좀 힘든 수준이었다고 봐. 근데 아무튼 저도 우승을 꿈꾼다 이런 거보다 어쨌든 2강 체제에서 플레이오프에 올라오는 팀들이 계속 바뀌어왔잖아요. 신한은행, 삼성생명. 그래서 이제 하나은행도 프롬 무대라도 한번 이렇게 밟아보고 뭐 이런 걸 얘기해본 거고요. 지난 시즌 3위 플레이오프 올라가가지고 KB스타즈랑 우승 놓고 경쟁까지 펼쳤던 삼성생명은 왜 올 시즌 이렇게 최하위가 된 거예요? 내가 이 얘기하면은 삼성생명에서 한숨 쉬는 분이 꼭 있어. 예상하지 말라고. 형이 예상해서 그런 거예요? 반대로 간다고. 내가 삼성생명이 작년 준우승했잖아. 네네. 난 올해도 잘할 거라 예상했거든. 근데 올해 꼴찌야. 부상이 컸지. 사실 박하나, 김한별, 민예빈 뭐 핵심 멤버들이 다 다쳤어. 네. 사실 삼성생명은 강점이 외국 선수도 있지만 이 국내 선수 라인업이거든.
근데 이 선수들이 다 다치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리고 결국에는 외국 선수마저 변변치 못하니까 막판에는 거의 시들시들해졌지. 역전패도 많았고 네. 실망스러운 저득점 경기도 많았어. 뭐 한참 앞서다가 역전패 당한 경우도 있었고 2월 27일 우리은행전에서는 69대 38로 졌어. 네. 그리고 또 얼마 안 가서 신한은행한테도 70대 44로 지고 이렇게 마지막 8경기가 1승 7패로 처참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부상자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과부하 제일 컸던 것 같아. 바로 위에 이제 BNK 썸이 있는데 BNK 썸은 사실 OK저축은행에서 이제 2019년에 바뀐 거잖아요. 새 출발을 한 팀인데 올 시즌에 어땠어요? 형 중계 보면 이제 안혜지 선수 칭찬을 되게 많이 하던데. 아 나는 절반의 성공을 거뒀다고 봐. 일단 연고지 옮긴 다음에 첫 시즌이었고 네네 부산 유영주 감독도 이제 여자 감독으로서 그 풀타임을 제대로 잘 소화해줬고 네, 코칭 스텝도 다 전원 여자로 꾸렸다고. 그러니까 그런 도전을 한 것 치고는 첫 시즌 잘 무난히 견뎌냈다고 보는데 네.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젊다 보니까 경험 부족으로 무너질 때가 많았거든. 네. 근데 그 와중에 빛났던 게 바로 안혜지였어. 이번 시즌 득점 10점 3득점 뭐 7.7 어시스트 출전 시간도 1위였어. 37.6분으로 어시스트 1위. 재밌는 활약을 되게 많이 보여줬어. 중계할 때마다 네. 진짜 남자 농구에서도 안 나오는 패스를 진짜 잘 줘. 또 이 선수가 지난 시즌에는 3점 슛이 없다는 평가가 굉장히 많았거든. 네. 근데 이번 시즌 성공률 6이야. 36.2%. 네. 다만 이제 아직까지 어떻게 보면은 그 옛날식 표현인데 야전사령관 진짜 민원가들 뭐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네. 아직 어리다 보니까 좀 급할 때가 있고 동료들도 같이 급해지다 보니까 또 어이없게 실책하고 미스 속공 내주고 그런 게 많았거든 전체적으로. 네. 나는 이번 시즌 발판 삼아서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봐. 또 안혜지 선수도 아직 1997년생이야. 아직까지 더 기량이 올라갈 시점이지. 나 굉장히 기대하고 있고 이 선수 경기 볼 때만 되게 설레. 중계할 때도 그렇고 오늘 또 뭘 보여줄까. 만약에 더블 KBL 판타지 리그가 있으면은 안혜지 넣는다 안 넣는다? 일단 박혜진부터 넣고. 당연한 거죠. 공원도 1위 선수인데 그 선수는. 네. 박혜진에 박지수부터 넣고. 예. 될까 셀러리? 아무튼 뭐. 자, 일단 신인상 얘기를 우리가 KBL 얘기할 때 잠깐 했잖아요. 여자농구는 허예은 선수 단독이어서 뭐 기권도 있고 뭐 그렇다고. MVP는 누가 될 것 같아요? MVP는 당연히 박혜진이지. 정규리그 1위를 올려줬고 네. 여러 면에서 활약을 해줬고 특히 국가대표가 2번 갔잖아 이번에. 네.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국가대표도 2번 가서 풀타임 뛰고 와가지고 WKB에서 풀타임 뛰고 그런데 거의 기복이 없었어. 3점 슛이 안 들어갈지언정 다른 걸로 팀에 공헌을 했단 말이야. 네. 이 선수는 당연히 MVP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오늘 보니까 박혜진 선수 포함해가지고 보상 선수 FA라는 게 공시가 됐던데. 맞아. 네, 이게 뭐 정확히 뭐예요? 막 저는 한참 봤는데도 1차 협상, 2차 협상 있고 막 뭐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자면은 예를 들어 이동준이 네. 10년 차야. 네. 오늘의 농구 에이스야. 네. FA인데 다른 데 가고 싶어 근데. 그런데 이 오늘의 농구 손대범이 3억을 부르면 못 가. 근데 내가 단장이야. 네. 내가 3억 지르면 못 간다는 거야. 너는 평생 죽을 때까지 내 밑에서 있어야 돼. 계속? 그게 이장 룰이었어. 네, 바뀌었다면서요 그거. 1년 차부터 10년 차든 20년 차든 다 FA는 그렇게밖에 못 갔는데 네. 이제 바뀐 이거는 1차 대상자, 2차 대상자가 나뉘어졌어. 1차 대상자는 뭐냐면은 처음 FA가 된 선수들.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김한비, 양인영, 강계리 데뷔하고 처음으로 FA 된 선수들이 1차 대상자. 네. 2차 대상자는 김보미, 박하나, 뭐 김정은, 한채진, 박혜진 이런 선수들은 이제 FA를 최소 2번째 겪는 선수들. 1차, 2차가 그 차이예요? 최초냐, 그 두 번째 차이야. 최초냐 아니냐. 그렇게 되면서 이제 적어도 베테랑들한테는 네. 이적의 자유가 조금씩 주어진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박혜진 선수는 예전 같았으면 우리은행이 3억을 지르면 우리은행이 남았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뭐 예를 들어서 A팀이 3억을 지르면은 그 팀도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박혜진 선수가 어느 쪽 선택을 할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지 이제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복잡하게 1차, 2차 이렇게 나누고 보상 선수 FA라는 룰이 되게 디테일하게 세팅된 이유가 베테랑들 이렇게 좀 이적 자유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치. 그리고 또 보상 선수라는 거는 아마도 리그가 아직 팀이 많지도 않고 네네. 또 선수 중에 얇다 보니까 그 전력 편준화를 위해서 박혜진을 데려간 만큼 누군가 한 명을 내줘야 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옛날에 NBA도 팀이 별로 없을 때는 보상 선수 제도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차차 좀 선수 중이 좀 많아지고 좀 풀이 넓어지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 나는.
반면에 KBL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좀 정착이 됐으니까 네. 보상 선수가 없어져도 되는데 여자 농구는 아직까지는 보상 선수가 필요하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VP니까 될 수도 있고. 네, 이게 아무튼 뭐 보호 선수랑 보상 선수랑 막 이렇게 얽혀가지고 복잡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는 올림픽도 연기됐고 이제 뭐 여자 농구 관련해서는 올해 뭐 이슈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FA가 있고 네. 이게 정리가 되면 또 팬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높아지겠지. 네, 네. 그리고 뭐 WKBL 입장에서는 뭐 7성 경기라든지 뭐 트리플 잼 3대3 농구라든지 네.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있는데 또 제도도 좀 변할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외국 선수 제도 개선위원회가 좀 있으면 나오는데 네. 그 외국 선수 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폐지할 것인지. 아, 외국인 선수를 아예 현재까지는 원래는 처음 의견이 나왔을 때 3대3이었거든. 네. 근데 지금은 폐지 찬성 쪽에 4로 좀 기울어진 상태야. 아, 한 팀이 누가 바꿨어요? 모르지. 그러니까 근데 비공개예요? WKBL의 목표는 네. 이게 찬성 다수결이 아니라 네. 전원이 만족할 수 있는 룰을 만들 때까지 설득을 하겠다는 거야. 아.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거지. 네. 룰 어떻게 보면 어느 팀이든 간에 그렇죠, 불만족스러우면 안 되니까. 네. 이거를 그래서 계속해서 설득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얘기인데 아마 네. 내 생각에는 그래도 올 여름 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어. 난 지난 시즌부터 사실 국내 선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많이 해왔는데 네. 이것조차도 사실 외국 선수가 한 명 다치고 나면은 이제 뭐 거의 볼 것도 없이 연패에 빠지거든. 의존도가 그러니까 높아서. 의존도가 높지. 네. 또 무엇보다 그나물의 그 밥이야. 더 수준 높은 선수가 오거나 네. 안정적으로 풀이 넓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차라리 그런 외국 선수 데리고 오지 말고 그 돈으로 다른 데 투자하자 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 개인적으로 난 찬성이야. 왜냐면 그 돈이 뭐 대학팀을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대표팀 전지훈련을 지원한다든지 네. 아니면 유럽이나 뭐 WNBA 팀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돈을 좀 더 의미 있는 데 쓸 수가 있을 것 같거든. 네. 어떤 식으로 하든 간에 당장 발전은 못해. 근데 오히려 좋은 길로 갈 수 있도록 좋은 제도를 마련한다면은 좀 더 그 돈이 의미 있게 쓰이지 않을까. 물론 이제 여자 농구 선수들이 아직까지 기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네. 외국 선수가 빠지면 당장 크게 드러날 거야, 빈자리가. 근데 반대로 이 쿼터를 보고 있으면 좀 아기자기한 농구가 좀 많이 보이거든. 국내 선수만 뛰는 이 쿼터만 보면은. 네. 그래서 나는 그런 면에서 보면 기대가 되는 면도 있어. 근데 이게 뭐 프로 농구에서 외국인 선수 없이 한다는 게 얼핏 들으면 되게 또 세국으로 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일본 농구도 그렇고 네. 용병을 아예 안 쓰는 리그도 있긴 있어. 세국이라기보다는 좀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의미겠지. 만약에 하는 게 맞다고 봐. 네, 진짜 형 말대로 예산을 좀 아껴가지고 국내 선수 풀이나 시스템에다 투자한다 그러면은 뭐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근데 한 구단당 외국 선수에게 주는 최소 2억인데 네. 그럼 6개 구단이 12억이잖아. 네. 좀 더 의미 있는 데 쓰지 않을까. 어차피 그걸 전제에 깔고 지금 회의를 들어간 거야. 각 구단들이 그럼 자발적으로 다. 그 돈을 아끼자 그런 게 아니라 네. 이 돈을 의미 있는 데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찾아보자. 뭐 그런 것도 깔려 있거든. 그럼 후속으로 그런 방안들이 구단들 혹은 뭐 리그 차원에서 나오겠네요. 그리고 반대하는 구단들도 네. 무조건 뭐 외국 선수를 없애면 안 된다 그게 아니라 네. 이거를 없애긴 없애는데 어떻게 없앨 것이냐. 2년 뒤에 없앨 것이냐, 3년 뒤에 없앨 것이냐. 네. 그 전에 뭔가 판을 깔아놓고 없애야 되지 않겠냐. 뭐 그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떤 식으로 결론을 도출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WKBL 요약을 잠깐 해봤고 지난주 금요일날 핸섬 타이거즈가 끝났어요. 12회가 벌써 지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네, 우리 뭐 박재민 해설하고 또 친하시고 하시니까 같이 이번 주 중에 한번 핸섬 타이거즈 후기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세요? 재민이랑 연락이 될지 모르겠다. 일단 안 돼도 내가 얘기 들어갖고 올 테니까. 네. 그래요. 어떻게든 뭐 리뷰를 한번 해보지 뭐. 네네. 이번 주에는 그 얘기 한번 또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그러면 뭐 요새 날씨도 좋은데 너무 거기 KBL 거기만 처박혀 계시지 마시고. 이거 어딜 나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창인데. 아니 근데 거기까지는 어차피 가는 거면 딴 데도 갈 수 있잖아. 네. 아무튼 다시 연락 드릴게요. 아이 그래라. 네.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고. 네.